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나 아니면 내가 뭘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될까요? 잘 살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네, 오늘은 그렇게 가는 방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건 뭐예요? 새로 집을 사서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기운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쵸?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바람 하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사를 갈 때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사 날짜를 뒤에 전부 다 올려드릴 건데 어느 날 가세요? 이렇게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를 갈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물건이 따로 있어. 여러분들이 짐을 내리기 전에 그쵸? 사다리 올리고 막 이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쌀과 밥솥은 따로 챙겨 놓으셨다가 딱 내리면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그걸 부엌에 동쪽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집안에 우리 집에 아무 일 없게 나쁜 기운 다 걸르고 좋은 양의 기운만 우리 집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현관에다 이렇게 소금을 하나 놓잖아요. 그 소금을 항아리는 크지 않아도 돼요. 요만한 항아리에 뚜껑 있는 항아리를 사서 내 본명궁에 맞는 색깔을 사서 거기다 소금을 90%만 채워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좀 공간에 있는 곳에 딱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짐이 다 들어가면 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집안에 약간 아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또 혹은 조금 저쪽 집에 살 때는 조금 안 됐어.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이사를 오신 분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여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금을 2군데 정도를 좀 더 넣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 평안하게 더 이상 이렇게 나쁜 기운이 더 못 들어오게. 그래서 현관에 소금을 하나 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린 비방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북동쪽과 남서쪽에 소금 2군데를 놓으시는 거야. 추가로. 그게 뭐냐면 귀문방향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좋은 귀신만 들어와서 우리 집을 화목하게 해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귀신이 와서 좀 이렇게 건강을 좋게 해줘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뭔가 내가 눈을 딱 떠서 이런 걸 하면은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귀신이 머물르면 더 좋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남서쪽과 북동쪽 2군데다 좀 더 놓으면 아프신 분도 조금 나쁜 기운 더 걸러줘서 좀 덜 아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일이 좀 뭐가 안 됐었어. 바깥에 나가서 일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남서나 북동쪽에 현관이 있으신 분은 그쪽에 한 군데만 더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남서와 북동쪽이 아닌 현관이 다른 쪽에 있으면은 결국은 3군데를 놔야 되는 거죠. 집에서는. 그렇게 소금을 놓으시고 다른 집을 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 물건은 버리세요. 여러분들 버려야 될 물건 중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집안에 해외에 갔다 오면서 예쁜 목각 인형 이런 거 사오신 거 있을 거야. 나무로 된 거. 그쵸? 그리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낡은 인형, 떨어진 인형, 특히 사람 모양 인형, 이런 인형은 가차없이 종량제 봉투에 딱 넣어서 버리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2개를 샀는데 하나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나가 없어진 거 있죠? 그런 물건도 버리고 가셔야 돼. 여러분, 이게 내 기운을 정말 많이 뺏어요. 우리 집안에 나쁜 기운을 몰고 오는 거야. 걔는 뭐냐면 완전 음의 기운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많아. 그러면 집안이 아무리 현관에 소금을 넣고 귀문방에 소금을 놔도 그래도 그 음의 기운을 너무 많으면 이 양의 기운인 소금하고 비등비등해지면 안 되잖아요. 양의 기운이 훨씬 많아야지. 그래야 집이 훨씬 좋아지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런 지름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는 다 버리고 가셔야 돼. 자, 여러분 버려야 될 물건 또 있어요. 이거 외국에서 누가 선물해 준 건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박제 인형. 예? 다 갑옷처럼 걸어놔. 이렇게 들어가면 딱 거실에 딱 걸려있는 집 있어. 여러분 거기가 산소예요. 산소. 그런 거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양택, 음택해서 돌아가신 분 산소를 음택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음의 기운이 가득한 거기 때문에 거긴 음택이야. 산소. 근데 그런 박씨는 음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절대 그런 거 꼭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화분 있죠. 화분이 다 죽었어. 나도 잘 죽어. 근데 화분이 죽었는데 그 죽은 화분을 뿌리를 뽑아서 버리고 흙만 이렇게 다듬어서 그 빈 화분을 가지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뿌리가 있는 채로 그 죽은 화분을 들고 가는 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당장 버리셔야 돼요. 정말 정말 나쁜 음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 아우, 이 나무 내가 결혼해서부터 있어서요. 벌써 15년, 20년 돼갖고 얘가 이렇게 컸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그 나무가 우리를 다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 다 내 아래로 줄 서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가 살아야지 사람이 나가서도 힘이 막 솟고 가장이 으쌰으쌰 해갖고 딱딱 승진도 되고 명예를 딱 가져오고 부도 가져오고 이러는 거지. 이건 뭐 집안의 나무가 대장이네? 가장이고? 그럼 나는 네 이래서 그 나무한테 줄 영양제 값만 벌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나무는 마당이 있는 집은 괜찮아.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 마당에다 딱 놓으면 돼요. 절대 그런 나무는 집안에 들이시면 안 돼요. 현관 안에 특히. 그런데 너무 아까워. 나는 이거 베란다에 좀 놓으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이 꼭 나오실 거거든. 그러면 이제 넓은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서도 거실에서 보이는 부분 말고 저쪽 한쪽 구석에 딱 갖다 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사하기 전집에 이렇게 소금 항아리 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고이 그대로 들고 가시는 분 있어. 여러분, 소금 항아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뒤적여 줘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이 굳지 않았나? 아니면 밑에 또 간수가 빠져갖고 뭐 칠퍽칠퍽하지 않나? 이런 걸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약간 간수가 빠진 것 같거나 아니면 소금이 굳어 있으면은 그거 버리고 항아리 깨끗이 닦아 말린 다음에 새 소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사 가기 전에 집에 있던 그 소금 항아리 그대로 들고 와서 이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전에 있던 나쁜 기운, 좋은 기운 다 들어있는 걸 새 집에 갖다 놓는 거야. 어떻게 해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혹시 집안에 있으신데 한 번도 안 입고 돌아가신 옷이 있어. 에? 그거 아깝다고. 야, 이거 운동할 때 입으면 좋아. 뭐 이러면서 새 옷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거나 그걸 살아계신 분이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옷을 그대로 들고 이사를 가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돌아가신 분 물건은 그분이 이렇게 따라와. 특히 신발은 특히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와서 거기서 좋은 데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왜? 거기에 내 물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다 태워서 그분이 다 가져가실 수 있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사람이 다 모여서 새로운 일로 정말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산 사람은 양의 기운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깝다 하더라도 모든 돌아가신 분 물건은 전부 태워서 다시 그분께 이렇게 드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할 때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내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사 날짜를 따로 다 뽑아놨어요. 좋은 날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이러시는데 손 없는 날은 뭐냐면 나쁜 손님이 오는 날이야. 손이 있는 날은. 그래서 손이 없는 날은 그런 나쁜 손님이 안 오는 날이죠. 그 나쁜 손님은 누구냐면 나쁜 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귀신이 탁 따라와. 그래서 그날을 피해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은 우리가 이사 비용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9일, 10일, 19, 20, 29, 30 이날인데 그날은 한 20% 정도 비싸요, 비용이. 그래서 그런 날 가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좋은 날 5날을 다 뽑아놨어요. 네, 4개월간. 하늘, 부자, 돈, 공부, 평안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날 이사를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연락을 많이 오셔요. 그 댓글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늘천 써 있는 날은 뭐냐면 하늘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날이에요. 물론 그날은 나쁜 귀신이 못 쫓아오게 나를 보호해주는 거지. 그래서 하늘천 써 있는 날 가면 내가 하늘의 보호를 받고 이사를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 써 있는 날은 있어요. 그날은 뭐냐면 내가 그날 이사를 가면 내가 하는 일이 부자로 더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더 잘 살 수 있다. 다음에는 더 큰 집 사서 간다. 이런 날입니다.
그리고 돈 써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뭐냐면, 아, 이 집에 가면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아니면 이 집이 조금 더 올라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이득이 생기는 날이야. 부자하고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공부 써 있는 날. 이거는 맹모삼천직이잖아. 그쵸?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거잖아요. 네. 오직 자식의 공부만을 위해서 가신다면 이날 가셔야지. 나는 자식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돈은 더 이상 안 벌어도 돼요. 이러면 이 공부날 택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평안 이렇게 써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뭐냐면 내가 조금 나이가 들었어. 한 뭐 50대 이상 60대 이상 정년퇴직하고 우리 둘이 잘 살 집을 찾아야 돼. 그런 분들은 꼭 평안 이렇게 써 있는 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이 평안하고 그렇죠? 돈 벌려고 막 아둥바둥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둘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뒷부분에 경자년 9월, 10월, 11월, 12월 그 이사 날짜 음력 양력 다 넣어서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날 이사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그리고 부유하게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희망나무 보고 이사 와서 이렇게 잘 살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자, 여러분 이사 가셔서 행복하게 평안히 잘 사십시오.